메소아메리카의 심장부 깊은 곳에서 강력한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건축과 예술의 달인인 아즈텍인들은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에 필적하는 장엄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섬 도시이자 아즈텍인들의 독창성과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운하가 도시를 가로질러 북적이는 시장과 우뚝 솟은 사원을 연결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삶은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과 제물로 가득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아즈텍인들은 조공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문명의 중심에는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통치자 몬테수마 2세가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는 1502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전사이자 노련한 정치가였던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속삭임과 파멸의 예언이 허공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징조는 아즈텍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존재가 먼 땅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몬테수마는 이러한 징조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먼 왕의 깃발을 단 함대가 그의 제국의 해안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19년 야망과 황금의 눈이 먼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아즈텍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첨단 기술인 말, 화약,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이 낯선 자들의 도착 소식을 들은 몬테수마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몬테수마는 자신이 낯선 자들을 환영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운명과 제국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가볍게 여겼던 조선 조정처럼 말이죠. 스페인 사람들과 아즈텍 사람들의 첫 만남은 경외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채, 정교한 의식, 그리고 수많은 신들의 세계에 익숙했던 아즈텍인들에게 말을 타고 나타난 이 창백한 피부의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의 장엄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규모와 정교함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언어는 엄청난 장벽이었지만 통역사를 통해 부서지기 쉬운 소통의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선물이 오고 갔고 호의의 제스처는 커져가는 의심과 불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관찰자인 코르테스는 아즈텍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몬테수마께서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와중에도 저희가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는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르테스는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감지하고 아즈텍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웃 부족들 간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즈텍의 숙적인 트라스칼라인들과 동맹을 맺었고 아즈텍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련한 전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합류시켰습니다. 아즈텍의 수도로 향하는 여정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저희는 매복, 사소한 전투, 그리고 끊임없는 질병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꺾이지 않는 야망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 가까워지자 모테쿠소마의 결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페인군의 잔혹함, 전투에서의 무자비함, 그리고 금에 대한 끝없는 탐욕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와 방어 사이에서 갈등하다. 저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회유였습니다. 저는 코르테스를 테노치티틀란으로 맞이하여 후한 선물을 안겨주고 도시 성벽 안에 궁궐을 제공했습니다. 모테쿠소마의 약점을 간파한 코르테스는 이것을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아즈텍 제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 약점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궁궐 안에서 인질로 삼았습니다.
아즈텍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즈텍의 권력의 상징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황금 조각상들을 녹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코르테스 손에 든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협조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황제는 이제 죽음의 게임에 이용되는 졸이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무자비한 정복자의 야망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어렵게 구축한 평화는 그의 부관 페드로 대 알바라도가 신성한 톡스카틀 축제 기간 동안 학살을 명령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즈텍 귀족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축제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학살당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아즈텍 백성들은 압제자들에게 맞서 봉기했습니다. 해안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온 코르테스는 포위된 도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즈텍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스페인군은 보급품이 부족해지고 질병으로 병력이 줄어들면서 끊임없는 공격에 패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포위 공격이 계속되면서 숨겨진 아즈텍 보물에 대한 소문이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참한 전쟁에서 무언가를 건져내고 싶었던 코르테스는 보물을 찾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몬테수마가 최후의 저항으로 보물을 숨기라고 명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도시 깊숙한 곳이나 호수 아래에 잠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든 상상이든 보물은 군침 도는 상으로 자리 잡았고 스페인 사람들의 탐욕과 절박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몰락은 수세기에 걸친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정복자에서 보물 사냥꾼으로 변신한 자들부터 야심찬 탐험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즈텍 고문서의 상징을 해독하고 고대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습기찬 유카탄 정글부터 건조한 미국 남서부 사막까지. 하지만 보물은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아지랑이처럼 희미하게 반짝일 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몬테수마의 보물에 대한 전설을 따라 그 수색은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금에 대한 갈망을 놓지 못하고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보물 사냥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럽 탐험가들은 몬테수마의 보물을 손에 잡힐 듯한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고대 전통과 구전 역사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를 바라며 토착 무당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몬테수마의 보물을 찾는 여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탐험이 실패로 끝났고 그들의 꿈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희망적인 단서는 막다른 길로 이어졌고 비밀 공간은 고대 무덤이나 텅 빈 금고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보물 사냥꾼들은 집착에 사로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평생 가뭄에 시달리다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은 운명이었죠. 또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실패에 희망이 무너져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좌절과 막다른 길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몬테수마의 보물을 찾는 여정은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같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고고학자들은 아즈텍 제국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 속 금은보화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현대의 탐험가들은 유물, 사원, 궁궐 등 또 다른 종류의 보물을 발굴해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옥 가면부터 태양의 돌이라 불리는 거대한 돌 달력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견은 퍼즐 조각처럼 아즈텍 문명의 미스터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대도시 멕시코시티는 이 활기찬 현대 생활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8년 소칼로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거대한 석판을 발굴했는데 달의 여신 코율사우키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코요사키 석판의 발견으로 템플로 마요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 대규모 발굴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흙과 시간의 층을 벗겨내면서 테노치티틀라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는 수세기 동안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재물들은 아즈텍인들의 정신적 삶을 보여줍니다. 인신공양은 이제 냉혹한 고고학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으며 멕시코의 풍부한 토착 유산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생활의 소음 속에서도 몬테수마 제국의 속삭임이 들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종류의 보물들. 전설 속의 금은 보화는 여전히 찾을 수 없지만 몬테수마 제국의 진정한 보물은 그들의 유산 속에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세련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자 체계, 정교한 달력, 그리고 천문학, 수학, 의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정교한 조각,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리고 화려한 깃털 장식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예술성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상징주의의 대가였으며 그들의 예술은 종교적 신념과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부 몬테수마, 그 끊임없는 매력. 몬테수마와 그의 잃어버린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비록 실제 보물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탐험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몬테수마의 전설은 역사가 단순히 사실과 날짜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야망으로 엮인 거대한 천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즈텍 제국의 몰락은 탐욕의 파괴적인 본성과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속에 있습니다. 아즈텍과 같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 살아있는 보물. 황금과 보석으로 뒤덮였다고 전해지는 몬테수마의 전설적인 보물은 아마도 역사 속에 묻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물, 아즈텍의 유산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것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몬테수마 통치의 메아리는 음악 속에, 거리의 활기찬 색깔 속에,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원한 수수께끼. 몬테수마의 숨겨진 보물에 대한 전설은 상상력을 사로잡아 발견과 모험에 대한 꿈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목적지보다는 여정 속에서 그 매력을 드러냅니다. 보물은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은유와 같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듯 말 듯 숨겨진 놀라운 무언가에 대한 감질나는 가능성처럼 말입니다. 전설적인 보물이 정말 발견될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워진 경외감입니다. 몬테수마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